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의 시행 관련돼서 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주로 ACP 이점에 대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,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엑실라리 아테리가 다이섹션의 발생 비율이 적고 피모랄 아테리에 비해서 이 시스테믹 퍼퓨전과 세레브럴 퍼퓨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캐놀라를 삭관을 하든 아니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하든 간에 이 엑실라리를 통해서 이 세레브럴 퍼퓨전과 이 시스테믹 퍼퓨전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엑실라리 아테리로만을 이용을 해서 시스테믹 퍼퓨전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 높은 퍼퓨전 플로우로 인한 압력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그라프트의 아나스토모시스가 콘크리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혈액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도너블러드의 사용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, 이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직접적으로 캐놀라를 삭관하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Y로 A라인의 시스템 퍼퓨전을 엑실라리와 피모랄로 동시에 했을 때는 이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쪽에 받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시켜서 그런 단점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여러가지 SCP를 시행함으로 해서 이런 겸사를 통해서 이런 인디케이터들은 이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50% 이상을 유지를 하거나 이 민 캐로티드 블러드 프레셔가 30mm 머큐리를 유지했을 때 세레브랄 이스케미아는 없다고 본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만약에 세레브랄 옥시메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카테타를 삭관을 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해줄 텐데, 만약에 많이 사용되는 카테타는 이 프루이 카테타라던가 아니면 이제 RCSP 캐놀라를 사용하게 되는데, 이 모든 캐놀라가 이렇게 프레셔를 잴 수 있게 따로 라인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프레셔를 측정을 해서 이게 30mm 머큐리 이상이면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이스케미아는 없다고 보는데, 만약에 여기에서 프레셔를 재주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, 그렇지 않다면 이 연결되는 심폐기 회로에 이제 아트리알 필터를 통해서 이제 프레셔를 측정을 보통 하게 될 텐데,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 압력에 비해서는 2배가 넘어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는 60mm 머큐리 이상이 돼야지 이 라인에 대한 프레셔 로스에 의해서 이쪽에 실제적으로 압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, 실제 이 라인이라던가 이 카테타에서 받는 프레셔 로스를 제외하면 감안하면 실제 이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60mm 머큐리 이상이 되어야지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30mm 머큐리가 될 겁니다. 보통 카디오플레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, 저희가 루트 카테타를 삭관을 해서 이쪽에서 측정되는 압력을 잴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래서 이 CPB 과정에서 이 카디오플레지아 이 CPB 회로에서 측정되는 주입되는 250에서 보통 300ml의 플로우를 준다고 했을 때, 이때 받는 압력은 100에서 보통 120mm 머큐리가 정상적인 압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때 이 심폐기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이거면, 이 루트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보통 이 40에서 60mm 머큐리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. 실제 측정을 해보면 거의 반 정도가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, 마찬가지로 이 카로티드 아테리에도 3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체외전환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 60mm 머큐리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, 이 사용되는 카테타에 따른 이 프레셔 로스를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대한 이제 프레셔 로스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 정도 감쇄가 된다는 거지, 정확하게 얼마가 더 되는지는
이 양쪽에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카테타 전단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, 안 그렇다면,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심폐기 회로에서는 6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유니라테랄과 바이라테랄도 뭐 이쪽에 유니라테랄의 경우에 그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했을 때 뭐 윌리서클이 잘 통과를 한다면 레프트와 라이트에 큰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차이는 없겠지만, 만약에 라이트 쪽에 유니라테럴을 했을 때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는 상승하지만 뭐 레프트 측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다시 캐로티드에 하나 더 관을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이 양쪽에 이제 바이라테럴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해줘야 될 것이고, 만약에 라이트 쪽으로 준다고 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, 만약에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이 기계적으로 뭐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부착하는 패드가 정확하게 잘 붙어 있지 않다던가 이럴 때는 뭐 캐로티드 아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캐로티드 아텔이 이 바이라테럴을 하는데도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수치가 잘 부정확하다던가 이럴 때는 이 부착되는 패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계적인 문제점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RCP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,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, 뭐 SBC와 이 IBC에 동시에 바이카발로 했을 때는 이 SBC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이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뭐 평상시처럼 보통 이제 심장을 열지 않는 수술, 뭐 캐비지라던가 뭐 에어틱 밸브의 수술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이런 수술에서 보통 투스테이지 캐놀라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, 이 투스테이지 캐놀라를 아래의 오리클에 사용해서 이 IBC에 위치하게 되고, 그런 과정에서 이쪽 SBC에 따로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뭐 카테타를 넣던 삽관을 해서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쪽에 RCP로 세레브랄 퍼퓨전을 해줄 수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해줄 수가 있는데, 만약에 SBC를 통해서 이 RCP를 시행을 한다 그러면, 만약에 머리로 가는 플로가 분당 700ml이다 그럴 경우에는, 만약에 여기서 700을 주면 전체로 다 머리로 700이 가지가 않을 겁니다. 왜냐면 팔로도 빠져야 되고 양쪽에 팔로도 빠질 것이고, 정말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그럼 과연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지 머리로 갈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CP 플로우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, 이제 유니라테랄로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그라프트를 넣고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해주게 되면, 물론 이루미네이트를 이제 이렇게 막을 것이고, 이쪽으로도 가지만 이 팔로 가는 플로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게 이 일로만 다 100% 가지 않기 때문에. 그럼 만약에 700ml를 분당 700ml를 머리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, 그러면 만약에 체외순환 회로에서 공급해주는 플로우가 700ml 분당 700ml라고 하면 일로 가는 플로우는 700이 아닐 겁니다. 이 팔로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. 그럼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지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700이 될 텐데,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는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머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는 보통 이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는 케이지에 10ml, 보통 10ml를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, 보통 뭐 70kg이라면 뭐 700, 분당 700ml를 머리로 혈류를 공급을 하고, 뭐 몸무게 따라 이렇게 준다고 보통은 알고들 있습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각 장기별로 플로우의 순환들이 있는데, 보통 머리로 가는 플로우는 뭐 14%에서 많게는 20%까지 이렇게 이런 범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이 만약에 5000ml라고 하면 여기에 14%라고 그러면 한 700 정도가 되겠죠. 700ml에서 보통 한 1000ml 정도가 될 것입니다. 이 사이에서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보통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는 것들이 700이나 1000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 케이지당 보통 10ml로
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, 또 뭐 다른 걸 장기별, 그래서 장기별 그 순환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뭐 만들어서 발표를 해 드릴 거지만, 보통 심장 전체 100%의 플로우 중에서 심장으로 가는 게 보통 한 3% 정도가 됩니다. 저희가 보통 카디플레이자 주입할 때 250에서 보통 300ml를 주게 됩니다. 보통 이것도 이렇게 주게 되는데, 보통 이게 코로나리 퍼퓨전인 플로우가 보통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, 물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하면 더 낮아질 것이고,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건 휴식 상태에서 이런 거고, 만약에 뭐 운동 상태라던가 이럴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. 보통 키드니로 가는 휴식 상태에서 키드니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한 22% 정도가 되는데, 이 운동 상태에서는 이거는 거의 완전히 뭐 5%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산소 소비량에 따라서 조직에서의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, 근데 뭐 심장 수술에서는 뭐 격렬하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스팅 상태에서의 이제 플로우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래서 그 장기별 순환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나중에 뭐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는데 뭐 레날 아타리에 퍼퓨전을 해주고, 뭐 인테스티날이라든가 아니면 인테스티날이라든가 뭐 리버에 퍼퓨전을 해주셔야 되는데, 그러면 인테스티날이나 리버로 보내주는 뭐 이런 플로우들이 과연 얼마냐는 겁니다. 셀리악 아테리에서 갈 수가 있고, 혈액이, 그 다음에 슈페리어, 그 다음에 뭐 인페리어 메센트릭 아테리에서 이렇게 플로우가 가게 되는데, 이때 가는 플로우가 보통 얼마냐면 다 합치게 되면 대략 한 27%가 정도가 될 겁니다. 그럼 그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27%가 되는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고, 또 레날 아테리로도 한 22%의 플로우가 가기 때문에 이것도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이걸 해주면 어느 정도 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어떤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라든가 여러 가지 플로우를 할 때도 이 셀렉티브 퍼퓨전을 해줄 때는 그 어느 정도의 플로우를 줘야 될 것인지,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각 장기별로 얼마 정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건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, 그래서 이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뭐 분당 100g당 54ml 하는데, 이 소아의 경우에는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. 보통 소아는 어른보다 훨씬 대사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플로우의 양도 마찬가지로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. 특히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보게 되면 성인과 소아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. 공급해줘야 되는 플로우의 양이. 그것도 만약에 소아를 어른처럼 공급을 해주면 분명한 소아 수술에서 이 체외순환은 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그 플로우는 소아에서는 소아도 나눠지죠. 뭐 네오네이트냐, 뭐 인판트냐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지게 되는데, 그걸 꼭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플로우를 공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최소 이제 700ml의 플로우를 머리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, 그렇다면 이제 엑실라리로 했을 때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와 팔로 가는 플로우를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지 머리로 갈 텐데,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.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될 건데,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는 이 런드 앤 브라우더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보시면 이 보통 이제 화상 환자들이 이 몇 퍼센트의 화상을 BS의 전체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에서 이 얼마만큼의 화상을 입었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각 부분 퍼센테이지에 따라 플로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저희가 카디악 아웃풋을 구할 때는 환자의 이 서페이스 에어리어에 카디악 인덱스를 보통 곱하게 되는데, 이거는 이제 전체 카디악 전체 혈류량을 따지는 거라서 보통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는 보통 700에서 1000 정도가 되는데, 이걸 이쪽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. 이거 한 목과 머리로 따져봐도 11%이기 때문에 보통 550ml인데, 이거는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만을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플로우는 낮은 것이고,
그래서 이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팔이 엑실라리 아테리의 이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을 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 플로우가 얼마냐를 대략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상완 이 하완 이 손까지 해야 되죠. 그러면 이게 4%, 7%, 뭐 9.5%입니다. 그래서 9.5%를 계산을 해보면 분당 뭐 5000ml라고 했을 때 그럼 분당 이제 플로우가 475 정도가 이 대략적으로 팔로 플로우가 간다, 이렇게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머리로 700ml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그 그라프트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 팔로 가는 플로우도 있기 때문에 이 대략 400cc가 넘는 이 플로우를 만약 1000 정도가 1000 이상이 되는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 엑실라리 통해서 이 머리로 이 플로우가 700이 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그 최순환 회로에서 이쪽으로 700만 준다고 하면 이 머리로는 절대 700이 갈 수가 없습니다. 이 팔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엑실라리 아테리의 그라프트가 아닌 이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쪽 그 에올타 이렇게 해서 뭐 에올타 쪽으로 플로우를 에올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준다고 하면 이쪽에 플로우 방향이기 때문에 순전히 거의 대부분의 플로우가 다 캐로티드로 갈 겁니다. 이제 이노미네이트를 결자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700cc를 줘도 머리로 갈 텐데, 만약에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머리 쪽과 이 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그걸 생각을 하셔서 결국에 뭐 이 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플로우가 갈 건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부분 체외순환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 체외순환 회로를 통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, 뭐 다리 쪽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만 셀렉티브로 그 항암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때도 계산되는 게 이 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는, 만약에 대퇴로 간다, 뭐 대퇴 우, 대퇴 좌가 이거 다리 쪽으로 오른쪽에 다리를 한다, 그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거기에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서 이 체외순환 회로를 통해서 이 퍼퓨전을 해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그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. 이것도 나중에 그 제가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파셜 바이패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또 말씀을 드릴 거고, 이런 원리는 똑같은 이제 회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, 이 보통 카디오플레지아 그 헤모필트레이션 보통 사용할 때 보통 메인 회로에 이게 메인 그 회로라고 그러면 보통 분지를 아테리알 라인에 보통 분지를 따서 헤모필터를 설치 보통 하시죠. 이렇게 설치해서 이 물을 뺄 텐데, 그러면 만약에 5000ml 분당 5000ml의 플로우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헤모필터를 잠겨있던 헤모필터를 열게 되면 이쪽으로 플로우가 빠져나갈 겁니다.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500ml 분당 500ml가 헤모필터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을 때 이 플로우의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플로우의 측정하는 위치가 이 가기 전에 여기서 센서를 이용해서 플로우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5000으로 가지만 여기까지 빠져서 5500이 그 만약에 센트리퓨가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. 근데 더 플로우는 많이 가지만 분지로 빠져나가는 볼륨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환자한테 가는 플로우는 줄어들겠네. 그래서 혈압이 보통 이제 그 헤모필터 탁 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보통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이만큼 빠져나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거의 이거보다 더 높은 그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 혈압의 변화 없이 이쪽 시스테믹 퍼퓨전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보통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했을 때,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밖에 없죠. 수치가 따로 이렇게 뭐 확인할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, 그 이상이 있을 때는 꼭 보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
보통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카테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프레셔 로스들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본 없이 이 진행을 해서 뭐 이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듣기 힘드시더라도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